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18분간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으며 62분간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기자회견에선 이정현 홍보수석의 지명으로 12명의 기자가 질문했다.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고 간혹 농담도 섞어가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기자회견 하루가 지난 후 SNS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문지라는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에는 1번 신지홍 연합뉴스 기자, 2번 YTN 김종균 기자 등 기자의 이름과 순서, 질문 내용이 담겨있다. 한겨레 김종군 논설위원은 7일자 너무나 지루했던 80분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의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것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기자들의 복잡한 질문 내용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거침없이 답변했다. 지난 대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웬만하면 마지막 질문의 요지가 뭐였죠? 정도의 질문을 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일절 없었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청와대는 질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음에 분명하다. 어떤 기자는요,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회견실을 나서고 청와대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서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만면의 웃음을 띤 박정희 2세가, 박정희 2세 품에 안겼대요. 네. 이쯤 되면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팬미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집권 2년차 팬미팅이었습니다. 아, 이번 명절 선물은 뭘로 하지? 고민하지 마. 이치맘이 있잖아. 이치맘? 엄마 마음이 이치맘으로 새로워졌대. 맛있고 몸에 좋은 건어물 세트, 예쁜 도자기 식기 세트,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세트까지 선물하기 딱 좋아. 오, 대박 대박. 개념 엄마들의 라이프 쇼핑몰 이치맘. 명절 선물은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검색창에 이치맘. 지금 바로 이치맘을 검색하세요.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대한민국 시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요. 저 해외동포 여러분들도 적극 환영합니다. 신청곡 빛의 속도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에다. 네. 이게 안 열리네.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가 안 열려요 지금? 아니 팟빵이 안 열리네. 팟빵이 안 열려요? 야, 팟빵이 지금 안 열린대요. 이제 또 열렸어요. 네. 이상하대요. 정충조 아나운서가 옆에서 방송 진행하는데 에러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강정마을 회장님이랑 통화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언제까지 가도 둘생인 감귤, 다 팔렸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거기에 국민TV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해서 멘트 광고한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정작 국민TV에서 지금 제작한 달력이 아직도 안 팔렸을 거예요, 아마. 예. 그 모델들이 마음에 들던데, 특히 8월달 모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8월달에 표지 모델이 이렇게 있죠. 예.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슴을 선사해주는 그런 가수의 가장 뜨거운 달에 배치가 됐는데, 저는 다이어리가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제 얼굴이 나온 다이어리가 이게 좀 실토라고 말았네. 네. 신기해서 저도 새 주문했습니다.
주문해서 다이어리랑 달력이랑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집에 이렇게 놔뒀는데 두 개를 선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 중입니다. 그런 거 뭐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예. 연두 기자회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박정희 1세 때, 예. 박정희 1세 때 아주 성행했었던 연두 기자회견.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 연두 기자회견, 연두색이 연두인가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두, 예. 한자죠. 새해 초에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는 건데 그때가 그랬습니다. 예. 뻔한 내용 읽은 다음에 예, 지정한 기자들한테 지정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을 하는 그런 예, 기자회견이었죠. 그건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정말 팬미팅에 가까운 예, 그렇죠? 예, 그런 건데 문제는 뭐 기자회견장에서 아무리 봐도 한겨레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국민TV는 물론이고요.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심지어 뉴데일리 기자도 기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참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름지기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이렇게 그 회사의 논조에 맞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언론이거든요. 네. 그런 뉴데일리 같은 조선일보 같은 그런 신문은 팩트 자체를 사실 자체를 왜곡하니까요. 사실 언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냥 창조된 말들을 기사를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를 교과서로 부를 수 없는 것이죠. 홍길동이 아버지를 못 부르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만 교과서가 아닌 것을 교과서로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언론이 아는 것을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만큼이나요. 사실 이렇게 정초에 희망찬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송년회 때 못 봤던 친구들, 친지들한테 연락하면서 흐뭇하게 야 용케도 1년을 버텼구나 하면서 금년 1년도 잘 부탁해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팬미팅 이런 걸 도배를 하는 이런 언론이 아는 것들에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불쾌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명약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한 언론들을 청취하고 보는 겁니다. 심층보도에는 뉴스타파가 있죠. 그리고 데일리 뉴스, 그리고 논평, 그리고 음악까지 있는 그런 방송, 심지어 라디오 드라마도 있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지금 TV를 개국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노정민 기자가 얼굴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TV를 개국하게 되면 이제 화면으로 봐야 되니까 얼굴이 작아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과로 때문에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예. 지금 TV 개국 인력들이 지하 1층에 국민 카페 아직 개업은 하지 않았죠. 거기 모여서 이러저러하게 교육도 받고 어제 방송 마치고 내려갔었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한 거 있죠. 예. 그렇게 흐뭇했습니다. 3, 4 모여서 이러저런 의논도 하고 말이죠. 예, 노정민 기자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는 그런 듯한 모습도 보이고 조용히 들어갔다가 속으로 킬킬킬킬 거리다가 예, 조용히 나왔습니다. 예,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훗날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바로 2014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TV 방송은 달라졌다라고요. 예. 뭐 종편 뉴스가 요즘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험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괜한 라이벌 의식이나 질투심이 아니고요. 위험합니다. 대자본 아닙니까? CJ 아닙니까? 삼성 계열 아닙니까? 예. 키워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뉴스타파는 바로 기자들이 본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보는 그런 뉴스. 그건 마치 맛집 블로거들이 몰래 찾아가는 음식점만큼이나 깊은 맛이 난다는 신뢰감이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국민TV 라디오가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 깔때기로 끝나는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TV 그 국민과의 소통. 이 소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될 줄은 몰랐죠. 예전에는 뭐 당연히 소통이 되는 비교적 잘 되는 정부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네, MB 때부터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경제가 안 되니까 경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저께 경제 얘기만 한 24번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팬미팅 치고는 좀 이상해요. 팬미팅에서 왜 경제 얘기를 자꾸 해 얘기를 해. 자기 인기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 소통에 관한 정말 우리가 교과서로 삼는 분이 있죠. 미디어를 통한 소통.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에서는 2번이 있었죠.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테디라는 애칭으로 불려졌던 미국인으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죠. 두 대통령이 모두 그랬는데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이겨내고 또 2차 세계대전까지 치르고 그러느라고 정말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었고 결국은 임기 중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노변 정담이라고 노무현 변호사의 노변이 아니고 길로자도 아닙니다. 바로 날로 할 때 로자죠. 그 옆에서 이렇게 듣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노변 정담이라고 하는 정담은 아마 정치에 정치할 거예요 아마. 네. 라디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조단조단 이어나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소통의 비결 중에 하나였고 그것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임기 12년 동안 그 기자회견을 1000번도 넘게 했대요. 예. 수시로 했다는 거죠. 사흘이나 나흘에 한 번씩은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질문자를 지정하고 질문지를 쓰고 그랬겠습니까? 질문지를 받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기 비결도 있고 미국인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무슨 경제 3개년 계획? 야, 참 박정희 1세 때도 그놈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말 국민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었죠. 그거 자체도 사실은 자신이 복무하기도 했었던 만주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만주국에서 괴뢰 정권 아닙니까? 일본이 세운. 거기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서 한 겁니다. 하긴 10월 유신의 유신 자체도 일제로부터 그대로 배운 거니까요. 손병현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음악방송입니다. 음악방송이니까 즐거운 얘기하고 즐거운 음악 들어야죠. 리니어드 스키니어드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서던 락이라고 하는 서던 락의 비조였죠. 서던 락은 그야말로 남부의 락입니다. 남부의 락. 미국은 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냥 중국이라고 한 나라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에 어폐가 많다고 하잖아요. 시차도 나고 사투리도 심하고 미국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각각의 독립된 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주마다 법이 다르고 황당무계한 법칙도 있다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라고 하는 데서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묵직한, 블루지한 그런 락. 리니어드 스키니어드. 멤버들이 한 7명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핵심 멤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기타리스트 로싱턴 콜린스라는 기타리스트를 중심으로 로싱턴 콜린스 밴드라고 하는 후신 밴드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좀 음악방송 같지.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런 곡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건 마치 조선일보를 읽으면서 내지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여기 어떤 분께서 슬픈 하루님,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안을 내놓은다면 그 대안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무조건적인 비판은 좀 그렇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자회견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은 대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밑에 올려주셨죠? 핑플님께서 올려주셨나요?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대본이 없었고, 기자의 얼굴을 보면서, 질문하는 기자의 얼굴을 보면서, 질문 내용을 생각하고 답변 내용을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다라.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 대안이 없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자신에 대한 그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은, 부정선거였다는 거 밝혀내라. 책임자 처벌하라. 그거 아닙니까? 이게 대안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퇴진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기자회견을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한 기자 30명 딱 와갖고 하면은 기분 좋을 것 같아. 그죠?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이라도 기분 좋게. 인기 있다는 증거니까. 에휴, 부럽다. 새로 가입해주신 분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와, 많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분이 4분 계신데, 꽃보다 오크님, 달러님, 승리미소님, 그리고 엘린입니다. 그렇죠? 엘로이님. 반갑습니다. 꽃보다 오크. 저 고등학교도 다녔던 동아리, 제가 사랑하는 동아리 이름이 오크였죠. OAK. 자, 보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습니까? 스마일리님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캘리포니아 맞죠? 그리고 부산 사하구 괴정 4동에서 LA 리버타, 라 리버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에서 승리의 미소. 아니죠. 빙고야님 반갑습니다. 이천시 백사면에서 WNSO WNSWO 1826님 반갑습니다.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서 포학디 에이지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쪄가는, 나날이 살쪄가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조합비를 납부하셔야지 그 조합원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국민TV 카페가 제대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저기서 뭘 할까? 저도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년 맞이 겸 신입사원, 신입상근조합원, 위문을 겸한 그런 콘서트도 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료로. 조합원한테는 무료, 비조합원한테는 입장료를 받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합원에게는 반값, 비조합원에게는 애누리 없는, 이런 거. 뭐 조합원이 되면 무슨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지역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뭐 20-30명, 뭐 작은 도시 단위 또는 군 단위에서 이렇게 마을회관 같은 데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 국민TV에 대해서 또 모여보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김영민 PD랑 의논해갖고 이렇게 갔다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는 사실 대단한 음향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육성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돈 같은 게 들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진심입니다. 영어로는 serious라고 하죠.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제 게시판이 잘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 북한의 소행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접속자가 몰려서 잘 안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메가스톤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군요. 봉도사님 때문에 접속자 너무 폭주해서 팟빵이 그런지 좀 불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중년 공시생님께서 봉도사의 전국교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제 라이벌이 봉도사라는 겁니까? 저는 정치인이랑은 라이벌 안 먹습니다. 노정열 짱님, 저 안 잘렸습니다. 불쾌하십니까? 백마고지님 반갑습니다. 훈녀 아줌마님, 또 꼬부기 아빠님, 와이로우님, 노짱님, 행복한 둥이맘님, 다크신사님, 봉주짱님, 검은별님, JJ킴님,
다크 신사님, 모두 반갑습니다. 스티브 잡부님, 제나 엄마님, 와이로님, 예, 이런 분들. 예. 오늘 2부에는요, 그렇죠. 예, 그때그때 달라요 코너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요. 박강수 씨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오셔갖고 라이브를 하셨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고, 또 이렇게 뭐 교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제가 참 친애하고 있는 민중가수, 노동자 가수, 싱어송라이터인 연영석 씨를 모시고 얘기와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흡족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민중가요들이 좀 천편일률적인 것 같다, 좋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이런 질감을 갖고 있는 가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슬픈 하루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아, 이런 의미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 댓글에 덧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의미가 이제 서로 통했을 텐데, 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욕심 낼 때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라고 핑클님 하셨는데, 기자회견 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만 기자들이 안 오는 것도 자유죠.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예. JJ 킴님, 감기 기운에 약 먹고 자서 해롱해롱. 어제 성인 방송 시간에 언니 가입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 생겨서 저녁에 가입했다네요. 어쨌든 어제 증조하고 언니는 가입하고 조합은 3명으로 늘었다요. 곧 작은 형부님도 넘어오게 만들어야 할 텐데. 일단은 손뼉 한번 치고. 예, 저 태국에 계시죠? 방콕에 계십니까? 방콕에 계신데 참, 예, 이럴 때 이제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발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힘을 내야 된다, 이런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타일랜드, 태국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타일랜드, 저는 딱 한 번 갔었죠. 방콕이랑 파타야를 4박 5일 일정으로 갔었고요. 뭐 코끼리 쇼 보고 뭐 알카자 쇼 보고 그랬습니다. 그냥 관광객들 가는 그런 코스대로 이렇게 가고 그랬죠. 알카자 쇼라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여장 남자들, 트랜스젠더들이죠. 트랜스젠더들이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태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들, 게이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런 분들의 인권이 많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코끼리 쇼 보고 그랬는데, 코끼리 쇼 같은 것은 참 돌고래 쇼만큼이나 그 당사 동무들에게는 야만적인 일이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타일랜드에도 물론 화교들, 예, 중국인들이 경제를 많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태국, 타일랜드 하면 괜히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예. 왕의 존재가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왕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다는 게 부러운 것이죠. 푸미폰 국왕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재위한 그런 왕이기도 하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왕. 직접 오지까지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했던, 정치적인 그런 실권은 없습니다만 20몇 년 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당시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수친다라고 하는 총리가 때문에 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니까 무력 진압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럴 때 푸미폰 국왕이 이 수친다 총리를 부른 거죠. 이게 이제 화면으로 잡혀서 전 세계로 중계가 됐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몇 발자국을 무릎 꿇고 무릎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아리는 것이죠. 국왕은 점잖게 몇 마디 말로 타일러서, 예, 무력 진압 없던 걸로 하고 수친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 충격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였습니다. 원래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선대 왕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자였습니다. 근데 그 형이었던 왕이 후사가 없는 상태로 왕위에서 퇴위를 했기 때문에 왕의 동생인 아버지, 네, 예,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 큰 아들이었던 아난다라고 하는 왕이, 그 10대 왕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아난다 왕이 그만 암살을 당합니다. 아직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이 그 계승서열, 바로 1위였던 후미폰이 즉위를 하는 것이죠. 둘 형제 사이는 아주 그렇게 친했다고 하고, 가장 좋은 친구였고, 다정한 그런 형제였다고 하는데, 왕위에 올라서도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스위스에서 학업을 마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친 상태로 돌아와서 수십 년 동안 60년 이상 지금 고국에서 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란 제도 자체는 전 근대적인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헌 군주국, 즉 왕을 세워뒀대 정치적 실권을 주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영국이 그렇고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스와질랜드라든가 또는 뭡니까 부탄 이런 나라들은 왕이 실권들이 있죠. 부탄의 왕은 근데 스스로 실권을 내려놓고 의회를 구성을 하죠. 당을 세우고 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 백성들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여튼 그래요. JJ 킴님의 안부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김광석 얘기, 광석형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제 그가 가장 자주 공연을 했었던 학전소극장 저녁에 김광석 따라 부르기라고 하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전 뭐 거기 간 건 아니고요. 그냥 가봤습니다. 그래서 음악 하는 선배님들 많이 뵙고요.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었죠. 김민기 선생님 여전하시고 김민기 선배님보다 2살이 더 많으신 백순진 선배님, 4월과 5월에 그 백순진 선배님, 또 뵙고 광야에서의 작곡자 문대현, 서른 즈음의 작곡가 강승원 이런 선배님들, 또 권진원 씨 이런 분들 오랜만에 반갑게 회우했습니다. 박학기 씨도 봤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뉴잉 실리콘밸리님께서 박 대통령의 역진화라고 하는 이런 박골통, 불통, 먹통, 깡통, 쌤통까지 아이고 이런 웹자보 있었군요. 입으로 시그널 가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